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들은 실패를 교육이나 영감, 능력 부족 혹은 불운 탓으로 돌리곤 한다. 충분히 몰두하지 않은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참된 재능의 핵심에는 자각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성취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자각,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만 있으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재능이란 일종의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철학자 에릭 호퍼의 말입니다. 에릭 호퍼는 평생을 떠돌이 노동자로 산 철학자입니다. 7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8년 후인 15살 때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후에 언젠가 다시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독서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18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그는 길가에 오렌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정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었으며 대신 평생 도서관에 책에 파묻혀 독서와 사색을 계속했습니다. 첫 책을 49살에 발표했는데 그때도 그의 직업은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겁내는 배고픔이란 것이 기껏해야 치통 정도의 고통에 불과하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쯤은 얼마든지 잊을 수 있다는 자세로 독학한 에릭 호퍼는 말 그대로 맨 몸뚱이 하나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불쑥 들 때마다 에릭 호퍼의 뼈를 깎는 노력을 떠올립니다. 365 공부 비타민,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여러분, 구로다 히로키를 아십니까? 구로다 히로키는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보직은 투수고요. 그는 2014년 말 200억 원의 연봉을 거절하고 불과 5분의 1밖에 안 되는 40억 원을 제시하는 팀으로 이적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200억을 버리고 40억, 물론 40억도 많긴 하지만 어떻게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쪽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그는 할 수가 있었을까요? 구로다 히로키, 그가 묵묵하게 공을 던진 이력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가슴을 울리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구로다 히로키를 소개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고자 합니다. 구로다 히로키 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11시즌 동안 뛰었던 일본 히로시마 카프라는 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히로시마는요, 모기업, 그러니까 든든한 스폰서가 없는 시민 구단입니다. 똑같은 프로야구 팀이라도 왜 부자 구단들이 있잖아요. 뉴욕 양키즈라든가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든가 LA 다저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삼성 라이온즈라든지 한화 이글스라든지 이렇게 든든한 모기업이 있는 그런 구단이 있는가 하면은요, 십시일반으로 모은 종잣돈과 입장료 수입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구로다 히로키가 자리 잡은 히로시마는 전형적인 후자, 가난한 시민구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로시마의 기둥투수로서 꾸준하게 제 몫을 해냅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히로시마에서 뛰는 동안 3점대 이하 방어율을 6시즌이나 기록했고요. 4점대 방어율도 2시즌 정도 됩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어율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야구가 9회로 이루어지는데요. 투수 한 명이 9회 동안 공을 던졌을 때 보통 상대팀에게 몇 점을 허락하느냐, 그게 방어율,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되겠습니다. 3점대라는 거는 이 투수가 9회 동안 한 경기를 온전히 책임졌을 때 완투한다고 하죠. 그럴 때 상대팀에게 보통 3점 정도를 허락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예전에 케네디 스코어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가장 재미있는 야구 스코어는 8대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8대7이 케네디 스코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7점도 나고 8점도 나고 많이 나면은 10점도 더 넘게 점수가 난 야구 경기에서 방어율이 3점대라는 거는 상당히 준수한 그런 투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구로다 히로키는요, 히로시마에서 그렇게 제 몫을 해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구단 소속인 탓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고장 히로시마의 영웅이긴 했지만요, 일본 프로야구 전체를 놓고 보아서는 인기나 지명도 면에서 그저 그냥 좋은 투수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06년에는 무려 1점대 방어율을 찍었습니다. 방어율 1.85, 한 경기당 채 2점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자유계약 선수 FA라고 부릅니다. 이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FA 자격을 얻었다는 말은 자기의 소속 구단이 아닌 다른 어느 구단과도 같이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맨 처음에 출발한 팀에서 몇 년 이상 꾸준히 선수 생활을 했을 때 FA 자격을 얻곤 하죠. 이 구로다 히로키가 몸을 담았던 히로시마 카프 같은 가난한 팀은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FA 선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선수들이 다 그래왔듯이 구로다 역시 시장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말로 FA 도전을 선언했죠. 히로시마에서 그의 마지막 등판 경기였습니다. 다음 시즌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로시마 카프 유니폼을 입은 구로다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인 것이 될 터였죠. 그때였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히로시마의 팬들은 플랜카드를 이어붙인 대형 현수막을 들고 구로다에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왔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미래에 빛나는 그날까지 그대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대의 눈물이 되어주리. 카프의 에이스 구로다 히로키. 경기장을 가득 외운 그 팬들의 우렁찬 외침이 구로다의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는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FA 자격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다른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카프 팬, 카프 선수를 상대로 공을 던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은 카프. 그 팀을 상대로 내가 힘껏 공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솔직히 없었다. 구로다 히로키는 히로시마의 잔류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다른 어느 팀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로다는 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그는 역시 12승 8패 방어율 3.56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얻고요. LA 다저스에 전격 이적합니다. 그때 구로다 히로키는 33살이었어요. 사실 투수로서는 전성기를 지났다고 평가받을 나이였습니다. LA로 떠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꼭 힘이 남아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던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다. 메이저리그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한국과 일본 출신의 투수들은 여럿 있습니다. 예전에 노모 히데오가 있었고요. 그를 넘어서 아시아인 최다승을 거둔 우리의 박찬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려한 공을 던진 일본의 마스자카나 다르비슈도 있었으며 현재 진행형인 류현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상대적으로 젊은 20대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몇 년씩 부상을 당해 부침을 거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로다 히로키가 미국에서 보낸 7시즌은 특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과 후반이라는 황혼기의 나이였음에도 거의 부상을 당하지 않았고요. 모든 시즌 내내 일관되고 꾸준하게 수준급의 성적을 냈습니다. 2008년 31경기 9승 10패, 2009년 21경기 8승 7패, 2010년 31경기 11승 13패, 2011년 32경기 13승 16패, 2012년 33경기 16승 11패, 2013년 32경기 11승 13패, 2014년 32경기 11승 9패. 이 7시즌의 꾸준한 성적 중에서는요, 2012년처럼 미국의 명문 야구단 뉴욕 양키즈에서 팀 내 최다승인 16승을 거둔 그런 엄청난 기록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커리어를 가능하게 했던 구로다의 마인드입니다. 보통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라면, 특히 나이 때문에 한두 해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선수라면 당연히 단연 계약을 원합니다. 성적을 내건 못 내건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총액으로 말하는 연봉 대박은요, 대개 단연 계약에서 나옵니다. 단연 계약을 한번 맺으면 선수가 부상을 당하건 경기를 못 나오건 승수가 형편없건 간에 계약에서 맺었던 연봉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로다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를 붙잡아두기 위해 단연 계약을 제안하는 팀에게 오히려 구로다는 1년짜리 단발 계약만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을 바라볼 때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년을 위해서 야구하는 나이는 아니다. 내가 왜 지금 야구를 하는지 생각하면서 늘 완전하게 불사르고 싶다. 단연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이듬해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여력을 남기며 시즌을 치르고 싶지는 않다. 팀에 리스크를 떠안기지 않고 매년 결과로 내 자신의 가치를 어필해야 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의 공포, 로테이션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은 언제나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다. 그는 그렇게 매년 벼랑 끝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하면서 나태함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마치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린 카이사르처럼
그런 식으로 운동선수로서는 환갑이 지난 나이에 비로소 스타트라인에 섰던 그는 한 해 또 한 해 뒤로 후퇴할 줄 모르는 잠자리처럼 날아서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예상을 벗어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2014년 시즌이 끝난 뒤였습니다. 뉴욕 양키즈와의 1년 계약이 끝난 구로다에게 샌디에이고는 1년에 $1,800만,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의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든 구로다는 생각해보겠다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구로다 히로키는 고향의 작은 구단 히로시마 카프로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연봉은 40억, 샌디에이고의 5분의 1에 불과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구로다의 페이스대로였다면 약 2년쯤 뒤에는 메이저리그 통산 100승을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친정으로의 복귀였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구로다 히로키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힘이 남아있을 때 돌아가겠노라 약속을 했다고. 2015년 히로시마 카프에서 구로다 히로키는 26경기 11승 8패 방어율 2.55의 변함없는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히로시마 카프는요, 1975년생인 그에게 전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중 최고의 연봉을 계약해 줌으로써 그의 신의에 보답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야구 선수 구로다 히로키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몸살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